안녕 친구들, 반가워. 지금부터 흥미진진한 한국사 여행을 떠나볼까? 오늘은 무궁무진 한국사의 1편, 한반도 최초 인류 속에 담겨진 내용을 알아볼 거야. 이 영상을 모두 보고 나면 우리 인류가 어떻게 나타났고 어떻게 진화했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야. 그럼 출발! 깜깜한 우주에서 지구가 생겨난 것은 46억 년 전의 일이야. 이 푸른 별 지구에 생명체가 나타났고 한참의 시간이 지나 인류의 조상이 나타난 것은 불과 몇백만 년 전의 일이지. 보잘것없던 인류는 시간이 흐르며 지구상 그 어떤 생명체보다 빠르게 진화하여 마침내 지구의 주인이 되었단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 그 이유를 알기 위해 우리는 역사를 알아야 해. 역사는 문자를 사용하여 당시의 사실을 기록한 것을 말해. 그리고 문자로 기록된 이 시기를 역사시대라고 불러. 그럼 문자가 없었던 그 이전의 시기는 뭐라고 불러야 할까? 역사가 있기 전의 시대라는 뜻으로 선사시대라고 부른단다. 쉽게 말해 문자가 생기기 전의 시대를 말하는 거지. 역사시대에 비해 선사시대는 무척이나 긴 시간이었어. 얼마나 기냐고? 쉽게 시계로 설명해 줄게. 여기 12시까지 표현된 시계가 있어. 자, 인류의 조상이 나타난 시기를 0시라고 한다면 문자가 나타나는 시기는 11시 59분 17초야. 12시간 대부분이 선사시대였던 거야. 우리의 역사시대는 겨우 43초에 불과하지. 어때? 갑자기 선사시대가 확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니? 그런데 선사시대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 그건 바로 유물과 유적이야. 유물은 옛 사람들이 사용한 물건을 말하고 유적은 옛 사람들이 살며 남긴 흔적을 말해. 예를 들어 원시인의 뼈나 그들이 사용한 도구나 흔적 같은 것이지. 이런 흔적을 찾아내고 연구하는 사람들이 고고학자들이야. 기록이 없던 시대를 엿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유물과 유적을 연구하는 거야. 왠지 멋진 직업처럼 느껴지지 않니? 자, 그럼 본격적으로 나와 함께 고고학자가 된 것처럼 유물과 유적 속에서 인류의 진화의 비밀을 풀어볼까? 어서 따라와! 한반도 최초 인류의 첫 번째 이야기. 뼈. 나도 똑바로 걷고 싶은데 도저히 안 되네. 직립 보행하려면 나같이 멋진 골반뼈가 있어야 한다고. 뼈를 보니 조금은 무섭다고? 하지만 고고학자들은 자주 이런 뼈를 들여다보며 연구하고 있어. 그 이유는 이미 오래전에 죽은 원시인이지만 그 뼈의 모습만으로도 당시 생활을 알아낼 수 있거든. 못 믿겠다고? 좋아. 그럼 지금부터 자세히 알려줄게. 700만 년 전 아프리카는 울창한 숲이 가득한 곳이었어. 그런데 갑자기 기온이 점점 떨어지고 비가 내리지 않기 시작했지. 그러자 숲으로 가득했던 곳들이 오랜 시간에 걸쳐 서서히 초원으로 바뀌어갔어. 당시 숲과 초원지대의 경계에는 원숭이처럼 생긴 영장류들이 살고 있었어. 숲이 점점 줄어들자 나무 위의 경쟁이 심해졌어. 아무래도 나무 위가 땅보단 안전했기 때문이었지. 여기서 힘이 약한 무리는 숲을 떠나 초원지대로 내몰리기 시작했어. 여기 초원으로 쫓겨난 원숭이처럼 보이는 동물이 보이지? 털도 많고 어깨도 구부정하고 팔도 길어 보여. 이 동물이 바로 인류 최초의 모습이야. 숲에서 벗어난 우리가 인류 최초의 조상이란다. 인류의 최초의 모습을 어떻게 알게 됐냐고? 그것은 고고학자들이 뼈 화석을 발견하면서 알게 된 거야. 아프리카에서 발견된 뼈를 통해 다른 영장류와는 다른 특징들이 발견되기 시작했거든. 바로 목뼈, 팔뼈, 척추, 골반의 모습을 통해 네 발로 걷지 않고 두 발로 걸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 한마디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달랐기 때문이야.
두 발로 걷기 편하게 뼈 모양이 바뀐 거야.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어. 네 발에서 두 발로 걷기 시작하자 선물처럼 생겨난 것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두 손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야. 그래, 맞아. 바로 두 손이 생긴 거지. 손을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인류는 주변에서 구하기 쉬운 나뭇가지, 돌, 뼈 등과 같은 물건을 잡을 수 있었어. 여기서 또 흥미로운 것이 하나 있어. 바로 엄지의 진화야. 엄지가 다른 손가락과 완벽하게 마주보도록 진화하면서 손을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어. 다른 동물들은 우리 인류처럼 엄지를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거든. 엄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도구를 쉽게 잡을 수 있지. 우와, 진심 부럽다. 엄지의 진화로 물건을 잘 잡을 수 있게 되자 도구를 더 잘 사용할 수 있게 되었겠지? 이때부터 인류는 정말 다른 동물들이 가보지 못한 새로운 길을 갈 수 있게 된 거야. 한반도 최초 인류의 두 번째 이야기. 도구. 오늘날에는 철, 구리, 알루미늄, 플라스틱 등 다양한 재료들이 넘쳐나지. 하지만 선사시대에는 달랐어. 돌이 단단하고 쉽게 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재료였지. 그런데 말이야, 선사시대에 사용된 돌이라고 해서 절대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 무려 180만 년 동안 인류가 사랑한 돌도구도 있으니까 말이야. 오, 이 정도면 멋진 신제품 완성. 그게 뭐냐고? 내 이야기에 귀를 쫑긋 세우고 들어봐. 도구를 사용하기 전에 인류는 과일이나 동물의 썩은 시체를 먹고 살았어. 하지만 도구를 손에 쥐게 되면서 인류의 생활은 확 바뀌었지. 돌로 만든 도구는 호랑이의 이빨과도 같았고 코뿔소의 뿔과 마찬가지였어. 나약하기만 하던 인류에게 이제 무기가 생긴 거야. 덕분에 살아있는 동물도 사냥할 수 있었어. 도구를 이용하니 편리한 게 한둘이 아닌걸? 이 무렵 인류에게 어떤 도구들이 있었는지 알아볼까? 여기 그림을 봐봐. 사람들이 무언가 바쁘게 움직이는 것이 보이지? 도구를 이용해서 사냥감을 손질하는 모습이야. 이때 다양한 도구들을 사용했어. 이 도구들을 뗀석기라고 불러. 뗀석기라는 이름이 붙여진 이유가 있어. 그건 두 개의 돌을 강하게 부딪히거나 돌을 바위에 내리쳐서 조각을 떼어낸 후에 만들어진 도구이기 때문이지. 이때 사용한 돌도구들은 시대 구분을 위해 구석기 시대 도구라고도 말해. 그럼 대표적인 구석기 시대의 뗀석기를 알아볼까? 집게는 동물의 뼈를 찢거나 거친 나무를 다듬는 도구야. 순배찌르개는 끝이 뾰족하여 찌르거나 가르는 데 사용된 도구지. 글개는 동물 가죽을 벗기는 도구고, 주먹도끼는 찢고 자르는 만능 도구란다. 여기서 주먹도끼는 꼭 기억해야 해. 무려 180만 년 동안 사용된 도구거든. 그럼 구석기 시대 대표 도구인 주먹도끼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볼까? 한쪽 날만 있는 다른 뗀석기와는 달리 주먹도끼는 크고 납작한 돌을 깨뜨려 날카롭게 만들고 손에 쥐기 쉽게 만들어졌어. 혹시 맥가이버 칼을 알고 있니? 스위스에서 만든 휴대용 칼의 일종인데 크기는 작지만 그 속에 다양한 도구들이 숨겨져 있어. 여행 다닐 때 아주 유용해. 주먹도끼도 맥가이버 칼처럼 다양한 기능을 하는 도구였어. 사냥을 할 때나 동물의 가죽을 벗기거나 나뭇가지를 자를 때 모두 사용할 수 있었지. 당시 원시인들이 이 주먹도끼를 멋지게 만들어 하나씩 갖고 다니지 않았을까? 오늘날의 핸드폰처럼 말이야. 주먹도끼와 관련해서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어. 원래 주먹도끼는 오랫동안 유럽과 북아프리카, 중동 지역에서만 발견되었어. 그래서 서양의 고고학자들은 구석기 시대에도 서양이 동양보다 더 뛰어나다고 생각했어. 그리고 동양 사람들을 은근히 무시했지. 그런데 1977년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 동양에서 주먹도끼가 발견된 거야. 그것도 바로 우리나라에서 말이야. 그 이후에 많은 주먹도끼들이 발견됐지. 이렇게 동양에서 주먹도끼가 발견되자 세계 역사는 다시 쓰이게 되었어. 이 주먹도끼의 발견으로 세계사는 다시 써야 해. 동양에도 주먹도끼가 있었다고?
어때? 유물과 유적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겠지? 지금까지 우리는 선사시대가 무엇인지 배웠고, 문자가 없던 선사시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물과 유적을 잘 살펴야 한다는 것을 알았어. 그리고 첫 번째로 뼈를 통해 인류와 다른 영장류의 차이점도 배웠지. 또 두 발로 걷게 되면서 두 손이 자유로워져 다양한 도구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도 알았어. 어때? 재밌었니? 다음 시간에는 불을 사용하게 되면서 우리 인류가 얼마나 빨리 진화할 수 있었는지 알아볼 거야. 그리고 인류가 아프리카에서 벗어나 전 세계로 퍼져나가면서 드디어 한반도에 도착한 최초의 인류가 누구인지 알 수 있을 거야. 마지막으로 인류가 사회를 이루어내고 마침내 나라가 탄생하는 과정까지 쭉 살펴볼 거야. 기대해도 좋아. 그럼 다음 편에서 또 만나. 안녕!